저희 머니투데이가 2년 전부터 글로벌 컨퍼런스인 키플랫폼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5 키플랫폼이 지난주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이규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 점점 이제 매년 해가 갈수록 내용도 알차지고 있고 좀 그런 혁신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찬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그 키 플랫폼이 그 2015년에 3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야기해서 그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졌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와해. 그러니까 뭐 우버 같은 새로운 그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불확성 시대 얘기할 때는 그래 나 뭐 할지 모르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라고 했던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비즈니스의 와해를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까지 왔죠. 올해는 가장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해답이 뭔데?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해답으로 백투 제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실행하라라는 이제 주제를 던졌는데요. 예.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혁신을 실행을 해야 되지 말로만 떠들었던 혁신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지난 9개월간의 글로벌 50개 기업에 가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 취재를 해서 집약한 노하우가 바로 이 결론이었는데요. 네. 뭐 빠른 실행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이미 좀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 과거에 뭐 정주영, 이병철 같은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일으킨 그 경영자들은 빠른 추격자였거든요. 예. 앞서가 있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빠른 추격으로 성공했는데 이제 그렇게 수십 년 달리다 보니까 체력은 바닥나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피로증까지 이제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데요. 네. 이제는 쫓아갈 대상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젠 빠른 탐색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빠른 실행력을 회복해라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어떤 이제 좀 회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좀 앞서가는 입장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좀 민망한 것이 우리나라는 혁신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어떤 상징과도 같은 단어가 돼서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구체적인 이런 모션 방안이 좀 결여돼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변화나 혁신을 정말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됐나요? 네. 사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하면 예. 이 금융계에선 혁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혁신, 이노베이션이란 단어만큼 남용되고 있는 단어도 없는 것 같다.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네. 뭐냐면 다들 뭐 남들이 혁신한다니까 나도 혁신 얘기를 하는데 네. 말로만 떠들지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네. 꼬집는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모든 게 실행의 문제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혁신 TF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네.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한 번씩 했는데 TF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지금 다 거의 없앴고 그 결과물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뭐 조직은 원래 돌아가던 대로 돌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혁신 이야기하면 왜 또 혁신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이 일본의 장기 저성장 늪에 빠졌던 그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지금 만약에 도약을 다시 하지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릴 수 있다.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겨울 거 알면서도 다시 혁신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하지 않는 혁신, 구체적인 혁신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이번 키 플랫폼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 모두 다 기억하실 지난해 인기 드라마 미생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당연하죠. 미생의 영업삼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김대리. 그리고 장그래까지. 예. 그 사례 중에서 그 영업삼팀 여러 에피소드 중에 사람들한테 기억나는 걸 물으면 그 요르단 중고차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직접 김대명 씨 그 출연했던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요르단 중고차 사업이 너무 이렇게 감명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해내고 예. 그 조직에 굉장히 안 좋은 걸 드러냈죠. 직접 와서 얘기를 해줬군요. 네, 직접 그걸 발표해서 이번 키플랫폼 행사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구구절절 와닿는 거예요. 혁신에서 조직의 암적인 비리를 덜어냈는데 예. 이 사업 자체는 괜찮더라. 그럼 비리를 덜어내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조직에서는 남이 하던 거를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네가 낼름 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는 금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금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 사업은 좋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노력을 들어가냐면 어떻게 PT를 할 것인가. 임원이 보나마나 싫어할 텐데 임원의 좀 임원이 좀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임원이 평소에 좋아하는 사탕을 회의실장에 갖다 놓고 네. 어떤 음료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쓸데없는 시간에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는 그나마 성공이라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영업사원팀이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 얘기도 실제로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게 여기 혁신 탐색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업사원팀 같은 데가 뭐냐면 뻔히 하고 안전한 거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이런 조직. 이런 조직이 좀 뭔가 자기가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자꾸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미생삼팀 뭐 이렇게 하는 거 좋겠는데 우리 되겠어? 라고 할 때 그걸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지금 보고 계신 아마 기업인들은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답도 가져왔어요. 네. 린다일 교수가 리더학의 전문가인 이분이 말하는 게 리더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판단병을 버리고 네.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거 인정만 하면 돼요. 판단병은 뭐냐? 영업사원팀이 아이템 가져옵니다. 이게 좋냐 틀리냐를 내가 판단하려고 들어요. 예. 판단하지 말고 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라.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해오고 할 때 판단을 할 때 자기 취향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이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 잘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지 싫은지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 취향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병 때문에 혁신이 망가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다. 오 과장이 마부장보다 더 잘한다는 걸 마부장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너는 이건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그 리더만 변하면 예. 이 혁신은 좀 반쯤 성공했다라는 네. 거고요. 자, 아까 얘기한 그 영업사원팀이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직에서 영업사원팀이 얼마나 까탈스럽잖아요. 옆에 그렇죠. 다 싫어해요. 맞아요. 쟤는 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 영업사원팀을 도대체 회사 내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음. 영업사원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또 한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조직이 그렇다면 다 잘못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터, 이 영업사원팀 같은 이노베이터하고 기존의 현실주의자적인 조직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소위 양손잡이형 조직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번 키플랫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양손잡이 혁신. 네, 이게 네. 과연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일 텐데 네. 이 양손잡이 혁신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양손잡이라는 게 그냥 아주 개념은 와닿을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도 쓰는 거고 예. 왼손잡이를 억지로 가리켜서 오른손도 쓰면 양손잡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도 강히 공존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탐색하는 이런 조직을 키워야 되는데 한국은 문제가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요. 현실주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이런 탐색가, 혁신가들도 이 조직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혁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인데 거기에 따라서 양손잡이 조직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경제학 교실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간단하고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6가지. 그렇죠. 일체형은 뭐냐? 그냥 조직 전체가 혁신 조직이 되는 거예요. 네. 백신 회사가 보통 이렇습니다. 새로운 백신 나오면 열심히 만들어갖고 바로 다이럭스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내장 유니터 이거는 이베이 같은 회사가 이래요. 이베이 안에서는 새로운 뭐 중고 거래도 만들고 예. 뭐 결제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면 바로 이베이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내부 분리형은 뭐냐면 이런 혁신을 하는데 이 혁신이 기존 사업하고 충돌이 돼요. 네.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내부 분리형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갤럭시 S6가 일체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배터리 분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 만드는 사업은 싫어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를 고집하는 데는 싫어하겠죠. 이런 것들이 충돌될 수 있는 경우는 좀 분리해서 따로 조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엔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애들 다 현실주의자여서 안 돼. 이런 경우엔 외부에서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다른 파트너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를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까 이해는 쉽게 됩니다만은 역시 처음에 설명해 주기 전에 말할 때 꼭 무슨 경제학 강의 시간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경제학,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분류와
실무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예. 실제 예를 가져왔죠. 네. GE가 제조업체예요. 13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 GE가 사실 이런 조직을 내부에 운영해서 성공을 거뒀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내부에 혁신 탐색가라는 아예 10명의 사람을 둬요. 이 사람은 계속 사고만 치고 다녀요. 새로운 예. 일 자꾸 버리고. 이런 사람들 아예 따로 운영해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기회를 계속 보게 하는 사람들 따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 예. DSM이라는 사례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1930 초에는 광산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화학 기업을 사고 화학 기업으로 바뀌고요. 광산을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M&A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밖에서 M&A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키 플랫폼을 보자면 사실 매년 좀 앞서가는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2015 키 플랫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는지 산업부의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